네, 35강 상리관계 중에서 이제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조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219조하고 그 다음에 220조의 주의 토지 통행권.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입니다. 유상이라는 말은요, 돈 줘야 된다는 거죠. 돈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20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이다. 그럼 어떤 게 원칙일까요? 조문이 얘가 앞에 있으니까. 네, 얘가 원칙이겠죠. 그래서 유상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상인 경우가 예외입니다. 이제 얘는 어떨 때 인정이 되는 거냐면, 그 토지의 공유물을 분할했다라든지 또는 일부 양도, 토지의 일부를 양도했을 때, 네, 이때 인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의 요건은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219조를 보면은 거기 조문 자체가 요건이 쭉 적어져 있는데, 자, 여기가 갑소의 토지고요, 을소유의 토지고, 이쪽이 지금 공로입니다. 공로. 그런데 이쪽은 가령 산이고요. 여기는 물이고요. 여기는 또 산이다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뭡니까? 통로의 부존재.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토지, 의대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거나, 그 다음에 가령 이쪽 산 쪽으로요, 스카이를 만들면은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과다한 비용, 여기에 들어가죠.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19조니까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네,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 손해보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갑이 해줘야 되겠죠. 갑이. 통행권자가 누가 하느냐? 통행권자가. 그러므로 이제 자주 나오는 시험 지문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손해보상. 그러니까 통행권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를 하는 거지,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친구한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로가 부존재할 게 요건인데요. 판례를 보면은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존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통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없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때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통로로 다니는 것보다 의뢰 토지로 다니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 이것만으로는 인정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문 한번 보고요. 자, 유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2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9조가 원칙이라는 거죠. 1번,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통로 부존재,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스카이웨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단서.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네, 거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 그건 어떠한 경우냐면요, 이 부분이 가령 한 필의 토지였는데 갑과 을이 공유를 하다가 분할이 돼가지고요, 통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요,
을이라는 친구가 요 한 필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갑에게 어떻게 했다? 일부만 양도했다. 네, 그때의 상황입니다. 조문 보시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다음,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바로 무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이 되겠고요. 이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을 한다. 그리고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의 가장 핵심은 직접 분할자, 갑, 을, 일부 양도 후 당사자, 갑, 을 간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가령 갑소유 토지를 병이 매수를 했다라든지 특별 승계인 을소의 토지를 정이 승계받았다라든지 이 특별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은요 다시 219조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범위라든지 손해보상 의무를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주의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갑, 을 간에만 적용이 되고 포위된 토지, 갑소유 토지죠. 또는 피통행지, 통행지의 대상이 되는 곳 거기에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요약 속에 주의토지 통행권의 판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인정되는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의토지 통행권 또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갑하고 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남편이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데 아내에게 위법한 목적 없이 위법한 목적이라는 것은 조세 포탈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강제 집행을 면탈하든지 위법한 목적이 없이 명의를 맡긴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다. 그러면 이 남편이 명의를 맡긴 사람이니까 명의신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내가 수탁자. 그럴 때 위법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또 배우자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요. 이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이때는요. 그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외 관계는 등기에 따르기 때문에 아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갑, 을, 대내 관계, 집안 문제에서는 요거 남편 거 지금 아내한테 맡긴 거였죠. 그래서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대외 관계죠. 대외 관계. 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통로가 부존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4번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요. 현재의 토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요걸 가지고 정하면 되는 거지 장래 즉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건축법상 도로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되는 가령 건축법에서 그 도로를 3m 이하로 폭을 3m 이하로는 못하게 되어 있다. 가령 4m 이하로는 라고 해서 반사적 이익으로서 4m짜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여기 통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그 물건들 있죠. 그거 운반할 수 있는 정도로 주로 2m
2.5m 그 정도 폭으로 많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7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요. 일단은 철거할 수 있다. 그게 한번 기출이고요. 또 주위토지 통행권의 본래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을 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행권자가 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통행지니까 을이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뒤집어서 통행지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그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9번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예, 통행권자가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음에 10번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어떻습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 그러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음 손해보상은 통행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1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10번에서 누가 한다? 통행권자가. 네. 다음에 12번 일단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0조 무상의 주위토지 통행권 판례 정리.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가령 A 토지, 을의 B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220조의 주위토지 통행권. 유상, 무상, 이때는 무상. 그러므로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2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 을 간에만 직접 분할자, 그 다음에 당사자. 네. 그러니까 특별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3번. 그러면 특정 승계인은 어떻게 하느냐?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요. 다시 219조로 갑니다. 그러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219조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